자, 이제 온도와 생물을 할 차례입니다. 자, 이제 큰 2번이네. 온도와 생물. 자, 그러면 첫 번째. 온도와 생물에서 온도와 동물을 해볼 거고요. 이쪽으로 가서는 온도와 식물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동물이 온도에 적응을 한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느냐? 첫 번째가 바로 겨울잠이지. 추워지면 겨울잠을 자는 거지. 근데 이게 조심할 게 있어. 포유류가 겨울잠을 자는 경우가 있고 파충류가 겨울잠을 자는 경우 있지. 파충류나 양서류가 이 겨울잠을 자는 이유가 달라. 자, 포유류는 왜 겨울잠을 자지? 포유류와 같이 외부의 온도가 변해도 자기 온도는 변하지 않는 것. 그거를 무슨 동물이라고 해? 정온동물이라고 하고, 주변이 추워지면 자신의 몸도 추워지는 놈이 있어. 그거를 무슨 동물이라고 해? 변온동물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 변온동물들은 온도가 낮아지면 자기 세포, 자기가 갖고 있는 세포의 물질대사 능력이 떨어져. 그래서 그냥 겨울잠 자는 거야. 그게 온도에 적응한 사례지. 근데 곰과 박쥐가처럼 포유류가 겨울잠 자는 이유는 뭐야? 먹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얘는 되게 의도적인 거니까 겨울잠의 주된 목적은 얘네들에 대한 얘기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겨울잠 자는 이유가 먹을 게 없어서고, 얘네들은 그냥 자동으로 주변 온도가 떨어지면 자기도 떨어지니까. 됐죠? 이게 온도와 생물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두 번째, 사막여우랑 북극여우. 이 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막여우는 여우를 가져와 보면 얘네들이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북극여우는 얘들이 이렇게 생겼어. 자, 사막여우는 일단 몸집이 작아. 귀와 같은 말단부가 커. 근데 북극여우는 몸집이 커. 그 다음에 말단부, 귀가 작아. 얘들은 왜 몸집이 커지지? 추우니까. 뭐를 두껍게 해서? 피하지방, 그렇지, 피부. 피하지방을 두껍게 해가지고 몸집을 키워서, 그러니까 몸집이 커지는 거야. 왜? 열 손실을 막으려고. 그럼 사막여우는 몸집이 작겠네, 상대적으로. 근데 얘는 귀가 또 왜 커? 귀가 뭐 하는데? 그렇지, 열을 배출하는데 필요한 대표적. 그래서 우리 귀가 되게 차갑잖아. 열이 여기로 방출되니까 차가워. 한 5, 6도 낮아. 뜨거운 거 만져. 뜨거워 그럴 때 귀로 가, 빨리. 그거 되게 괜찮아? 그러니까 귀가 아플 때는 어떨 때야? 아니, 귀가 뜨거울 때는? 사람이 아프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앞에 있거나, 그럴 때. 요거를, 그래서 고위도로 갈수록 몸집이 커지고 말단부가 작아진다. 요걸 베르그만의 법칙이라고 해. 고위도로 갈수록. 자, 이게 온도와 동물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온도와 식물과 관련된 내용은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낙엽. 이 낙엽 잘 생각해 보자. 겨울이 되면, 또는 단풍, 낙엽이나 단풍. 이 단풍이 드는 이유가 온도 때문이야. 학생들이 제일 많이 낚이는 문제거든. 단풍이 생기는 이유는 빛의 세기가 약해져서다. 틀린 거야. 온도가 떨어져서야. 무슨 얘기냐면, 온도가 하강하잖아. 그러면 엽록소가 파괴돼. 그러니까 엽록소가 파괴되는 이유가 빛이 약해져서가 아니고 온도가 하강해서야. 그럼 엽록소가 파괴되면 잎이 초록색인 이유가 엽록소 때문이잖아. 그럼 엽록소가 없어지면 기존에 있던 색깔, 그걸 카로티노이드계라고 하거든. 카로티노이드계의 색소, 즉 빨간색, 노란색 이런 색소가 원래 있었어. 그런데 무슨 색 때문에? 엽록소 때문에 덮여 있다가 엽록소가 사라지니까 얘네가 나타나. 얘네가 무슨 색이라고?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나 이런 거라니까? 그래서 단풍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에 단풍이 생기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온도가 떨어져서지 빛의 세기가 약해져서가 아니다. 그런 거 조심하라고. 두 번째요. 낙엽수가 있고 상록수가 있죠. 낙엽수는 뭐예요? 겨울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는 게
낙엽수고, 상록수는 항상 푸르름을 유지하는 나무다는 뜻이야. 그럼 얘네들은 겨울을 어떻게 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물을 통해, 잎을 통해 가지고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잎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열 손실을 막기 위해서. 그럼 얘네는 큐티클층이 두꺼워서 열 손실을 막는 거야. 상록수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겨울이 되잖아. 체내의 농도를 높여. 체내 농도를 높이면 어느 점이 높아지니 낮아지니? 낮아져. 어느 점이 하강해. 그러면 잘 얼어 안 얼어? 잘 얼지 않는다야.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딱 비율을 들어볼게요. 강물은 몇 도에서 얼어? 0도에서 얼어. 바닷물은 몇 도에서 얼어? 영하 10도에서 얼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럼 강물은 어느 점이 몇 도고? 0도고 바닷물은 어느 점이 영하 10도야. 어느 점이 누가 더 낮아? 바닷물이 낮지. 바닷물이 더 잘 얼어, 잘 안 얼어? 잘 안 얼어. 왜? 농도가 높으니까. 자, 그러니까 체내 농도를 어떻게 해야 돼? 높여야 돼. 그럼 어느 점이 어떻게 돼? 낮아져. 어느 점이 낮아지면 잘 얼지 않는다야. 그러니까 식물이 기특하지. 겨울이 돼서 지가 얼어 죽지 않으려고 물을 자꾸 버려가지고 체내 농도를 어떻게 돼? 높여. 그럼 잘 얼지 않고 살아남아요. 그게 바로 온도와 생물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거야. 자, 좀 전에 베르그만의 법칙, 빛과 생물이야, 온도와 생물이야, 물과 생물이야. 베르그만의 법칙이 뭐였지? 사막여우, 북극여우. 어디야? 온도와 생물이야. 알겠지? 핵함의 광합성 실험, 뭐와 생물이야? 빛과 생물이야. 그런 것들을 해내야 돼. 좀 이따가 선인장 배울 거거든? 선인장은 잎을 가시로 변화시켰어. 그건 뭐와 생물이야? 그건 물과 생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얘들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만 할 줄 알면 여기 단어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지금 온도와 생물을 끝났고요. 그거 답을 빨리 한번 써봅시다. 자, 1번. 기온이 낮아지면 겨울잠을 자는 생물. 변온동물이야, 정온동물이야? 변온동물에 대한 얘기를 답으로 쓰면 되겠죠? 추운 지방에 사는 정온동물은 깃털이나 털로 발달되어 있고 뭐가 두껍다? 피하 지방이 두껍다. 곰, 박쥐 등도 겨울잠이 자지. 왜? 먹이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겨울잠이 답이 되네요. 포유류의 경우 추운 곳에 살수록, 이거 혼자 답 써볼까? 추운 곳에 살수록 몸집이, 즉 고위도로 갈수록 몸집이 커지고 몸의 말단부, 귀, 꼬리 등이 작아진다. 아까 사막여우, 북극여우. 그건 옆에다가 사막여우, 북극여우 이렇게 메모해 놓으면 딱 좋겠네.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고? 베르그만의 법칙. 뭐 과학자 이름이겠죠? 베르그만의 법칙. 그 다음에 추운 지방에 사는 식물은 털송이가 나고, 자, 무슨 수는 추위를 견디기 위해 잎을 떨어뜨린대. 잎을 떨어뜨리니까 무슨 수야? 낙엽수지. 그 다음에 무슨 수는, 상록수는 무슨 층이 두껍다고 할까? 큐티클 층이 두꺼워서 잎을 떨어뜨리지 않고 겨울을 보낸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체내 농도를 어떻게 한다? 높인다. 그럼 어느 점이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그러면 잘 얼지 않는다. 이것도 다 온도에 적응을 한 예다. 됐죠? 이제 뭐 할 차례입니까? 물과 생물 할 차례네요. 오케이? 자, 그럼 물과 생물은 물과 동물, 물과 식물, 그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3번. 물과 생물. 그 중에 1번. 물과 동물 먼저 해볼게요. 자, 물과 동물에서 일단 1. 곤충은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서 몸이 뭐로 돼 있게? 야, 곤충 보면 몸이 딱딱하지. 그걸 뭐라고 하지? 그걸 키틴질이라고 해. 키틴질. 이건 물과 동물이에요. 키틴질. 자, 외웠습니까? 그 다음에 2번 파충류나 양서류 같은 경우는 몸이 비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수분 손실을 막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알 껍질은 뭐로 되어 있지? 탄산칼슘. 그래가지고 수분 손실을 막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잘 외워두면 되겠네요.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서 동물들이 하는 노력들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낙타라든가 또는 캥거루쥐처럼 어디서 사니? 사막에서 사는 놈들은? 야, 얘네들이 물질 대사를 하고 나면 물질 대사의 대표적인 게 세포 호흡이잖아. 그럼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겨. 물질 대사를 하고 나면 물이 생기는데 원래 이거를 땀이나 오줌으로 내보내잖아. 근데 얘네들은 그걸 내보내지 않지. 몸에 쌓아놓지. 그래서 낙타에 물주머니 있는 거잖아. 캥거루쥐도 그렇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농도의 오줌이 나가지? 고농도야, 저농도야? 고농도지. 왜? 물이 섞여 나가지 않은 오줌. 물을 빼낸 오줌. 그러니까 얘네들 소변 냄새가 개지독하지. 왜? 물을 몸 안에 세이브하기 위한 노력이다. 자, 이거는 다 물과 동물에 관련된 내용이다. 어때? 됐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2번. 이번엔 물과 식물로 가보자. 자, 식물에는 세 종류의 식물이 있어요. 건조한 지역에서 사는 건생식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습한 곳에 사는 습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물 속에서 살아버리는 수생식물이 있어. 식물, 습윤식물, 수생식물. 그 세 가지가 있거든. 자, 얘하고 얘 중에서 누가 뿌리가 발달돼 있을까? 그럴 것 같지. 뿌리가 하는 역할이 뭐지? 물을 빨아들이는, 약간 주변에 물이 세고 셌어. 그럼 뿌리가 발달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오히려 수생식물은요, 얘네들은 뿌리가 발달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헛뿌리라고 해. 헛뿌리. 뿌리가 되게 약해서. 벼 있잖아. 아예 물에 잠겨서 살잖아. 벼, 쌀. 쑥 금방 뽑히잖아. 뿌리가 부실해. 왜? 주변에 세이브 센 게 물이니까 발달할 필요가 없다지. 그런데 이 수생식물은 또 문제가 있어. 물 속에 살다 보니까 산소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 그래서 몸의 일부를 물 위에 떠 있게 만들기 위해서 자체적인 구명조끼를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줄기에 이렇게 공기주머니가 있어. 요거를 무슨 조직이라고 하냐면 통기 조직이라고 해. 그래서 연꽃 같은 경우에 몸에 이파리가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통기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여튼 식물들이 되게 똑똑해. 그럼 건생식물은 뿌리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아주 발달되어 있겠지.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잎은 요건데, 이거 선인장이야. 뿌리는 개 깊지. 왜? 깊이 들어가서 지하수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선인장 같은 경우는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서 잎을 뭐로 바꿨어? 가시로 바꿔버렸지. 왜? 잎으로 물이 증발돼서 날아가거든. 증발작용. 자, 그래서 이거 습윤 또는 습생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건생, 습생, 수생이 있는데, 자, 이게 다 식물들하고 관련된 내용들이다. 됐죠? 자, 그러니까 낙타나 캥거루쥐가 고농도의 소변을 내보내는 건 물과 생물이야, 온도와 생물이야, 빛과 생물이야. 그렇지. 그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선인장의 잎이 가시로 바뀐 건 온도와 생물이야, 물과 생물이야. 그렇지. 그거 구별하라 이거지. 수생식물의 뿌리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건 물과 생물과 관련된 내용이지. 알겠죠? 요것만 잘 구별해낼 수 있으면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답습니다. 물과 생물. 동물. 곤충의 몸표면은 무슨 질? 키틴질.
뭐의 손실을 막는다? 그치, 수분 또는 물의 손실을 막는다. 사막에 사는 도마뱀, 뱀 등의 파충류는 몸이 뭐로 돼 있어? 파충류, 양서류는 비늘로 되어 있지. 비늘. 낙타나 캥거루지 여기 했네. 낙타나 캥거루지는 뭐를 하고 나면 물질 대사를 하고 나면 뭐가 생겨? 물이 생기죠. 그걸 내보내 안 내보내? 안 내보내죠. 그래서 가로의 답이 물질 대사를 통해 생성되는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어떤 농도의 오줌을 내보내? 고농도의 오줌을 내보낸다. 이건 전부 물과 동물과 관련된 내용이다. 됐죠? 그 다음에 물과 식물, 물속이나 물 위에 떠서 사는 수생식물은 뿌리가 발달 안 돼 있다. 발달하지 않고 줄기나 잎이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 구명조끼를 갖고 있는데 그 구명조끼의 이름이 무슨 조직? 통기조직. 통기조직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선인장과 같이 물이 부족한 곳에 사는 생물, 이거를 무슨 식물이라고 해? 건생식물이라고 하지. 그래도 어쨌든 선인장이 대표적인 예고, 얘는 뭐를 가시로 바꿨다? 잎을 가시로 바꿔서 수분 손실을 막았다. 됐죠? 그러면 지금 뭡니까 이거 오늘 공부? 거의 다 끝난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자, 계속 지금 세기와 생물, 이때 뭘 배웠지? 벌써 다 까먹었나? 양엽과 음엽, 울타리 조직의 두께. 그 다음에 요 그래프, 보상점, 광포화점. 그 다음에 파전과 생물에서 뭘 배웠지?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와 핵함. 그 다음에 빛의 시간과 생물에서 뭘 배웠지? 장일화, 단일화. 단일화란 지속적인 어두운 기간, 암기가 길어야 피는 꽃이다. 지속적인 암기가 짧아야 피는 꽃이 장일화다. 그 세 개를 배웠고, 온도와 생물에서 뭘 배웠냐면 온도, 동물, 겨울잠, 사막여우, 북극여우. 그 다음에 상록수, 낙엽수. 겨울이 되면 체내 농도를 높여서 어는 걸 방지한다. 그게 온도와 생물. 단풍은 빛과 생물이다, 온도와 생물이다? 온도와 생물이다. 좀 전에 물과 생물 배웠죠? 물과 생물에선 뭘 배웠죠? 물과 동물에선 곤충은 키틴질, 파충류 양서류는 비늘, 낙타나 캥거루지는 물질 대사를 통해 만들어진 물을 세이브해서 무슨 농도의 오줌? 고농도의 오줌. 선인장과 같은 건생식물은 뿌리가 발달, 수생식물은 뿌리가 헛뿌리, 그리고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 통기조직. 지금 여기까지 했어. 그럼 이제 이거 2개 남았거든? 이거 2개 1분도 안 걸려. 토양, 이거 1분도 안 걸려. 토양 속엔 뭐가 있지? 미생물이 있어서, 분해자가 있어서 유기물을 분해시켜준다. 그래서 그 토양과 생물의 답이요. 미생물 2번 쓰면 돼. 물론 토양에는 지렁이, 두더지, 얘네들이 자꾸 구멍을 뚫어줘. 그게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지. 그러니까 미생물이 더 살기 좋아지지. 미생물 2번 쓰면 되고요. 이제 공기와 생물, 이것도 금방 끝나요. 야, 공기는, 공기 속에 뭐가 있지? 산소도 있고 CO2도 있지. 그럼 얘는 뭐 할 때 필요하고? 호흡할 때 필요하고. 뭐 할 때 필요하고? 그렇지, 광합성 할 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요 공기와 생물에서 잘 나오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야, 해발 3,000m 넘는 곳에 사람이, 이 마을에, 야, 네팔 이런 데 사람들 살고 있지. 야, 이 산소 부족한데 어떻게 살지? 여기에 비해서 여기는 산소가 턱없이 부족할 거 아니야. 그래서 왜 여기 사는 사람들 이렇게 높은데 등산하면은 막 어지럼증 생기고 그 고산병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적응하냐? 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적혈구 수가 개 많아. 강호야, 뭐가 많다고? 적혈구. 적혈구가 하는 역할이 뭐야? 그치. 산소를 많이 세이브할 수 있는 거지.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거기에 답.
공기와 생물. 공기에는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와 호흡에 필요한 산소가 들어있어서 공기의 성분을 변화시킨다. 공기가 희박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의 혈액에는 적혈구의 수가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색소가 헤모글로빈이야. 적혈구의 수가 평지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어떻다? 많다. 이렇게 해서요.